알제리계 10대 소년 사살 사건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자 활동가들이 군중의 분노를 틈타 경찰을 상대로 한 공격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프랑스 정보당국인 영토정보국 문건을 입수해 극자 세력이 폭동을 이용해 경찰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자고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시위가 길어지는 가운데 군중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어 이미 폭동이 발생한 도시뿐만 아니라 평온한 지역도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흑인 아랍계 인종차별 반대 좌익단체인 아다마 위원회 내 급진 활동가 중 한 명인 유세프 블라크니는 나엘 사망의 근본적 원인이 구조적 인종차별주의에 있다면서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자 운동가들은 낭테르에서 진행된 나엘 추모 행진을 조직하고 나엘의 어머니 옆에 서서 행진에 참여한 이들에게 모든 투쟁을 하나로 융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투쟁의 융합은 프랑스 좌파 단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환경보호를 내세워 좌파 이념 관철을 추구하는 환경보호주의, 전통적인 성별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전복을 추구하는 트랜스젠더리즘, 경찰 폭력에 대한 투쟁, 이슬람 혐오에 대한 투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출발한 투쟁 단체를 하나로 규합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영토정보국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남부 주요 도시 툴루즈에서 벌어진 폭동과 관련해 극자 활동가 20여 명의 개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전면에 나서는 대신 뒤에 숨어 대중을 부추기며 폭도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도로 한복판에 불타는 차량이나 컨테이너 몇 대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극자 단체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시위대가 경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바리케이드입니다. 차량과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는 것은 시위 참가자들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 폭도로 돌변하게 만드는 좌파 전술입니다. 시위대에게 이 정도의 폭력은 이미 저질러졌다는 암시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폭동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경찰이나 고위 공직자 가족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그 흉포성이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도들은 밤이 되자 함정을 설치하고 경찰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함정은 잔디밭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경찰이 잔디밭 한복판에 들어서면 불을 지르는 형태입니다. 야간에는 잔디밭이 온통 휘발유 투성이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함정에 빠진 경우가 없었지만 한 수사요원은 지금까지 범죄 수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심리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폭동은 과거 시위와 달리 참가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폭동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의 약 3분의 1이 점거라 매우 어렵습니다. 남부의 유구 무토 주지사는 지역 네트워크 라디오 프랑스 블레에 출연해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따귀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토 주지사는 아이를 낳았으면 태어날 때부터 돌봐야 한다며 하지만 12에서 13세가 되도록 잡초처럼 키운다면 이 아이가 경찰 차량이나 상점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현지 분위기는 가해 경찰관의 가족을 위한 성금이 19억 원이 될 정도로 폭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 중에 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피해자인 북아프리카계 10대 청소년 나엘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모금에는 2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시위 격화로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초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 개혁을 강행한 뒤 거센 반발에 부닥친 데다 이번 시위까지 겹친 탓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미루고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